안녕하세요. 다른 방법입니다. 토마토에 대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토마토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분의 다양성과 그 함량입니다. 토마토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신체가 필요로 한 필수 미네랄인 섬유소, 비타민 A, C, K, 칼륨 및 망간이 탁월하게 들어있는 슈퍼푸드입니다. 특히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암이나 혈관,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 오늘은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음식과 토마토의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.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토마토를 생으로 먹으면 세포벽이 두꺼워서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. 이런 토마토를 가열하게 되면 섬유소가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최대 400%까지 증가합니다. 또한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호두나 땅콩 등 견과류와 같이 먹기만 해도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과 어우러져 이러한 성분들을 낭비 없이 모두 흡수할 수 있으며, 이렇게 충분히 흡수된 라이코펜은 유해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혈관 노화를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며 그로 인해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하나, 항암 효과에 좋습니다.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이스라엘 벤구리온대의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전립선암과 유방암, 대장암 등 호르몬 관련 암들의 예방에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. 활성산소 제거는 혈관 건강 개선과 혈압 강화 등 건강 전반적인 부분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니 일반 토마토는 하루 2개, 방울토마토의 경우 하루 15개 정도의 적당량을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둘, 골다공증 개선에 좋습니다.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 K 성분은 체내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. 밀가루 음식이나 가공식품 등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항산성에 의해 칼슘을 배출시키는데요. 토마토는 이러한 항산성을 방지하여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로 인해 골다공증 개선이나 칼슘 흡수율 증가 등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니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셋, 변비 예방 및 변비 증상 개선에 좋습니다. 토마토에는 펙틴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며 장 속 환경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분들이 섭취했을 경우 변비 증상을 개선해주며, 변비가 없는 분들도 토마토를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넷, 소화 및 피로 개선에 좋습니다. 토마토의 유기산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 물질을 배출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 이런 성분들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체내 지방이 연소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와 설사를 예방하여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잘 익은 토마토를 꾸준히 드신다면 몸도 가벼워지고 컨디션 또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은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음식과 토마토의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효능들 이외에도 피부 미용, 다이어트,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 덜 익은 토마토의 경우 독성물질 솔라닌이 포함되어 있으니
꼭 잘 익은 토마토를 드셔야 합니다. 물은 우리 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정상인의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은 1.5에서 2리터로 200ml 기준 8잔에서 10잔 정도입니다. 참고로 자판기 커피잔의 용량은 가득 채웠을 시 190ml입니다. 한국인의 대부분은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만 섭취한다 합니다. 자신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만성 탈수 증상은 비만, 피부 노화, 스트레스, 만성 피로로 나타납니다. 성인은 하루에 약 2.5리터의 수분을 배설하기 때문에 체내에 그만큼의 물을 섭취해야 몸이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.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경미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유발되며 심할 경우에는 탈진이나 호흡 곤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사람이 하루에 음식을 통하여 섭취하는 물은 약 0.5리터이므로 약 2리터의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나 물을 한 번에 0.5리터 이상 많이 마시면 혈중 전해질과 나트륨 성분 저하로 두통, 구역질, 현기증, 근육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올바른 물 마시기 방법과 물 마시기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물 마시기 올바른 방법. 첫 번째,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시기.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는 인체 온도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보약과 같다고 했습니다. 밤새 배출된 수분을 보충해주고 온몸의 세포를 깨워 모든 장기에 활기를 넣어줍니다. 너무 차가운 물은 식도와 위를 경직되게 할 수도 있으니 인체 온도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. 식사 30분 전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면 소화를 촉진하고 과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식사 바로 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식사 30분 전, 식후 30분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. 그러나 오랫동안 소화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평상시대로 마셔도 됩니다. 두 번째, 취침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시기. 밤새 수면 중에도 땀과 호흡을 통해서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이 필요합니다. 취침 전 물을 마시는 것은 밤 동안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.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취침 직전에 마셔도 좋으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반드시 물 마시고 30분 후에 눕는 것이 좋습니다. 커피나 에너지 음료, 알코올 등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줘야 합니다. 세 번째, 카페인, 알코올 섭취 후 물 마시기. 카페인이나 알코올 성분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체내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커피나 이온 음료 등은 먹은 양만큼의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므로 갈증이 나는 원인이 됩니다. 이럴 때는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. 물 섭취 시 주의사항. 첫 번째,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간경화 환자, 간 기능이 떨어져 알부민 농도가 낮아지고 혈액 내 물 수분량이 높아져 제한해야 합니다. 심부전 환자, 심부전 환자는 심장에 들어온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물은 1리터 이내로 마셔야 합니다.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만 마셔야 합니다. 두 번째,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경우. 염증성 비뇨기 질환은 물을 충분히 마셔서 염증 우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합니다. 고혈압, 협심증의 경우 혈액 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벽에 쌓일 수 있어서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. 당뇨병, 폐렴, 기관지염 환자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, 마실 때 적당한 물의 온도. 물은 4, 5도에서 인체에 가장 흡수가 잘 되고 10도에서 15도가 맛있다고 느껴지는 온도입니다. 정상인은 기호와 몸 상태에 따라 마시면 되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인체 온도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좋고 변비가 있으면 약간 차가운 물을 천천히 드시면 좋습니다.